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 건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면제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좀 두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약물을 본인이 복용 중이시거나 어떠한 약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그 내가 아는 지인분들 또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 지금 채팅창에 이제 1번이라고 한번 좀 넣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누가 이거 잡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혼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뭐 혼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지금, 다양한, 지금 많은 분들이 1번을 좀 넣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어떠한 적응증, 뭐 어떠한 질환, 또 어떠한 병이든, 이를 관련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그분들이, 좀 잠자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약간 뭐 계속 뭐 잠을 자다가 이제 밤에 좀 깹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2번이라고 좀 여기 채팅창에 좀 넣어 주시겠어요? 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 2번이라고, 약간, 네, 지금 많이 지금 약간 불과 같은 속도로 지금 막 넣어주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약물을 복용 중이고 계신데, 근데 또 그 중에 이제 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 총 5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는 이런 굿슬 밸런스와 같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약들, 이러한 약물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면 장애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약물들의 계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에게 이러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좀 약간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네, 제가 좀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어이구,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예,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고혈압 치료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부전, 부정맥 등을 치료하는 베타 차단제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은 저의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타 차단제라는 이 약물은 멜라토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으로 불면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도 이 약물 계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SSRI라는 그런 약물 계열이 있습니다. 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이제 이 호르몬의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트립토판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있고 맨 나중에 가시면 이제 멜라토닌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도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6라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영양소들이 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SRI 약물 복용 중, 이러한 그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 중에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혹시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12가 부족하신 분들이 B12를 더 많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호르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심장 위에 이제 부신 피질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호르몬은 이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약물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을 치료한다거나 또는 뭐 염증을 줄이는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역할로 이제 이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약물이 불면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약물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도피 또는 투쟁 반응이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하면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도피 또는 투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몸이 각성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저희 몸이 잠을 자는 게 좀 약간 힘들 수가 있고요. 또는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자는 상태 유지 상태가 좀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로이드 계열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이 계열의 약물들을 복용한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은 처방을 해준 의사분들에게 꼭 말씀하셔서 상의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HD라고 여러분들 잘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ADHD 또는 ADHD를 치료하는 약물들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제 불면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중추신경계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몸이 각성 상태에 이제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말 뜬 눈으로 이렇게 이 하룻밤을 진짜 하얗게 이렇게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절대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제 복용을 해주셔야 하고 그래야 수면에 취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없도록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ADHD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와의 세심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갑상선 기능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는 되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목주에 이렇게 여기 위치한 갑상선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이 약물 처방받게 되고요. 이 약물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깝게 사용할 경우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하시면 안 되고 한낮에 이제 복용을 하는 등 이제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 복용 시간을 좀 유의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위와 같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치료제들이 대사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상태에 따라서 이 약을 이제 처리하는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 몸 상태 좀 잘 아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급드렸던 다섯 가지 약물 이외에도 심지어 이제 감기약 같은 경우도 이런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중에 이제 코가 막히신 분들이 이제 그 처방받는 그 약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약물 같은 경우는 저희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즉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이제 그런 약물로 이제 속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약물들은 이제 불면증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빈도가 약 1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 말은 100명이 이제는 이 약물을 드시면은 이제 1명에서 30명 정도가 잠이 잘 안 온다고 이제 불평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두통약도 심지어 이렇게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개보린이라든지 펜잘, 사리돈, 엑세드린 같은 이제 그러한 약물들 브랜드명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약물들은 이제 두통약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약을 이제 달고 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매일같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약물들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또는 뭐 필드에 나가서 얘기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약물들을 먹고 있는데 뭐 내가 좀 잠을 좀 약간 좀 설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저희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생각해 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